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망은 시리즈에서 드러난 의식을 천박함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절대 되지 않을 사람을 다시 한번 밝히고 변창흠 후보자의 과거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누가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셨던 거예요? 톱뉴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6번째 야당이 동의 없는 장관이 탄생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변창흠 장관은 서민 비하 논란, 김군 모욕 논란, 여성 인식 논란, 강남 과자로 비롯되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 그리고 측근 채용 의혹 등이 변 장관에게 제기돼 왔었습니다. 여당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야당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명확하게 해명된 것이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벌써 26번째입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26번째 임명 강행. 어제 민주당 국토교통위에서 변창흠 인사청문보고서 속전속결 기립표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해도 채택을 강행한 사례가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 합치면은 3개 정부를 합치면 3 더하기 17은 20, 20 더하기 10은 30. 30명인데 현 정부에서만 벌써 26명이 나왔으니 새 정부에 걸친 것과 거의 맞먹는다라는 분석도 한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의회 독재, 형사고발할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상황, 통과시키려는 여당,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긴박했던 상황,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과거의 발언을 이유로 능력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혹이다, 뭐, 이 다 해소됐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역으로, 의혹이 전부 다 확인이 됐다.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된다면 제2의 대통령님 사과가 틀림없이 나올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마치 대통령의 임명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립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방해하고 재석의원 수 총 26인 중 찬성 의원 수 17인, 기권 의원 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천! 시간 좀 주시고 해비하면 안 됩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라는 거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는 진선미 위원장의 발언도 들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오후에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재명 기자, 앞서서 저희가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봤는데 26번째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조간신문이 카운트했던 것처럼, 세했던 것처럼 역대 새 정부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숫자가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된 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를 빼더라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27명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6명이니까 두 정부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이 노무현 정부 때를 아마 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앞부분은 2003년 4년 때는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회 없었으니까 숫자 세로 적지만 아마 그 숫자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장관 인사청문회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공수처장도 야당의 비토권을 넣었다가 좀 빠졌지만 결국 야당에게 더 동의를 구하고 야당과 더 협치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아, 그게 노무현 정신이다. 그렇게 봐야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취지고 의도일 텐데
사실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6명이나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 보고서가 일반으로 채택되고 인사가 강행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야당 입장에서 반대로 코드 인사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내각 개편 그리고 청와대 개편까지 포함해서 국정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죠. 그런데 과연 그 쇄신이라고 하면 항상 뭐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 지지층 또는 뭐 관망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쇄신 인사를 통해서 국정 자체를 좀 전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건데 예. 아니 변창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그런 쇄신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남은 빈 공간들을 어떤 상식이나 전통이나 관행을 통해서 메꿔 나가는 건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혹만으로 혹은 논란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들을 강행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정부의 또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젠가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고 언젠가 민주당도 야당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과연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사 강행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지 그런 대목도 좀 우려스럽고 그런 점에서 이것이 과연 좋은 선례일지 나쁜 선례일지 민주당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 흥미로운 분석했습니다.